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건조함이 심하다고 하니까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최근 코도 답답하고 목도 칼칼하지 않으셨나요? 한파가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어제까지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공기질이 조금 나아져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을 수 있어 실시간 대기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 포항은 3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13도, 안동 10도, 포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도 영하 8도 안팎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10도 이상 보이며 겨울치고는 조금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저수지 물을 댄 논에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벼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저수지 위쪽의 한 업체에서 폐수 불법 방류 의혹이 제기됐지만 포항시의 대처는 허술했습니다. 1년 가까이 카드뮴 오염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최대 들판인 흥해읍 덕장리. 지난해 가을 추수철이지만 벼가 논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벼 나달이 여물지 못해 쭉정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논에서 자란 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공유 기준치를 4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벼나 볏짚이는 아마 다 유통됐다고 봅니다. 그걸 역조사해가지고 벼도 찾아내야 되고. 포항시는 지난해 5월 이틀 동안 인근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오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7개 사업장이고 지금 직방류하는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효 채취는 안 하신 네, 실효 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폐수 불법 방류 의혹이 제기된 업체도 포항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서 폐수 나올 게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폐콘크리트 가지고 파쇄해가지고 내보는데 여기 물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업체 내부에 대형 저수조가 설치돼 있었지만 농수로 등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시설이야 얼마든지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 가지고 와서 뭐 방류하고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문제인데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죠. 카드뮴에 오염된 피해 농경지 면적은 축구장 20개인 13만 3천 제곱미터. 포항시가 부실 조사로 오염 원도 규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사이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로 이제 시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모든 것을 한다니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포항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 폐수 방류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수 방류를 알린 공익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4개 반 18명의 감찰반을 편성해서 집중 감찰 활동을 벌입니다. 주요 감찰 대상은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민원 처리 지연성 비위 등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공직 비리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라 군관이 나온 금관총이 현대적인 전시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전시관은 고분 축조 당시의 돌과 흙을 그대로 사용했고 목조 구조를 1:1로 재현했는데요. 인근에는 금관총 고분정보센터를 조성해서 5월쯤이면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봉황대 인근의 달팽이 모양의 전시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강점기인 지난 192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라 금관이 발견된 금관총입니다. 발굴 당시에 고분 대부분은 허물어졌고 부실하게 발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재발굴하면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축조 과정을 밝혀냈고 유물중 칼집 장식에서 신라왕의 이름인 이사지왕을 확인해 신라 고분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사기 기록에는 그 이름이 없지만 명확히 이사지왕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관총에서는 아마 이사지왕이라고 하는 그 고대 어떤 마립간은 아니고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아주 고위층의 이제 무덤으로 밝혀져서 재발굴 이후 복원을 거쳐 현대적으로 조성한 금관총 전시관은 길이 48m, 높이 12m 규모로 축조 당시와 비슷합니다. 내부에는 당시 흙과 돌을 그대로 사용했고 나무로 된 목조 구조를 1대1로 재현했습니다. 고분의 너비를 짐작할 수 있도록 전시관 앞 도로에는 원형으로 돌을 깔았습니다. 돌과 흙과 돌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서 또 짓고 또 여기서는 돌 위주로 짓더라고요. 또 방법도 다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지혜롭고 또 규모 보면서 그 시대의 국력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전시관에는 고분 축조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마련됐습니다. 목구조 모습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목구조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AR로 이렇게 실제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금관총 전시관 바로 옆에는 고분정보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마총 등 신라 고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실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극장과 고분정보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현재는 금관총 전시관만 관람할 수 있고 고분정보센터는 오는 5월 초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향토생활관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경북대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 각각 30명과 경일대 10명 등 5개 대학 130명입니다. 경주시 향토생활관은 지난 2008년 경북대와 영남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입사했습니다. 2년 전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 대법원은 외할머니가 친모는 맞지만 아기가 바꿔치기 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체포됐지만 숨진 아이의 친모는 아이의 외할머니인 성모 씨라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이 낳은 아기와 병원에서 바꿔치기했고 숨진 아이를 발견해 숨기려 한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DNA 감정을 통해 석 씨와 숨진 아이는 모녀 관계가 인정되지만 미성년자 약취는 증명이 부족했다며 당시 정황과 방법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개월 뒤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5차 DNA 감정 결과에서도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친딸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석 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과 석 씨 측은 출산을 한 적이 없고 출산을 했더라도 범행 동기가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기를 바꿔치기 한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DNA 검사와 사진 분석, 추가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지만 아기를 바꿔치기한 추가 정황이나 증거는 사실상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달 2일에 있을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설 연휴 울릉도 귀성객 여객선 운임 30% 할인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여객선 운임 할인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포항 영일만 항에서 출항하는 뉴시다우펄호에만 적용되며 울릉군에 8촌 이내에 친인척이 있거나 등록 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돼 있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여객선표를 선사에 사전 예매한 후 울릉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섬유나 자동차 부품 같은 단순 제조업이 아닌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민간 사업자 중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대구 기업입니다. 충전기 생산과 운영,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2016년 3명이 창업해 7년 만에 임직원 300명으로 급성장했고 이제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충전을 예약하는 새로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공개해 스마트 시티 분야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 18개국에서 특허 출원을 마쳤고 올해 안에 미국 공장 설립도 추진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현재 올해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에 훨씬 더 빠른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서비스, 한국에서 개발된 좋은 소프트웨어를 미국 유저분들, 전기차 유저분들께서도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올해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CES는 모터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는 일상화된 전기차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 UAM까지 전 세계 최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대구가 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기만 합니다. 미국 자율주행차 생산기업 웨이모는 자율주행 트럭의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류의 70%를 트럭이 담당하지만 운전기사가 부족해 자율주행 트럭은 빠르게 도입될 전망이고 자율주행 택시는 미국 일부 주에서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For the autonomous taxi, we are running fully driverless commercial services with no one in the vehicle in Phoenix and San Francisco and soon to be in LA. 테슬라와 모빌라이, 죽스 등 완성차 기업은 완전한 자율주행 직전 단계인 레벨 4 수준의 자율차를 선보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제 운전자 없이도 안전하게 주행하는 레벨 5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테슬라라 불리는 존 디어는 농작물 사이 잡초만 골라 제초제를 살포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트랙터를 내놓아 인류 식량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와 LG이노텍 등 국내 기업도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첨단 부품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자율주행 택시 실증에 들어간 A2G 오토노머스도 박람회에 참가했고 대구시도 세계시장 동향을 살피려 CES를 찾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 자율주행차 부품 공장을 만들기로 한 프랑스 기업 발레오의 마크 브레오 사장을 만나 꾸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대구가 도심항공교통 UAM의 실증 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SKT 부스를 찾아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섬유에서 모든 것이 첨단 산업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모든 투자 협약이나 여러 가지 협력이 그 재편 과정을 앞으로 더 조속하게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대구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는 단순히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외부를 탑승자 맞춤형으로 만드는 다양한 기술이 접목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자와 IT 기업들이 운송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섰고 대구의 IT 기업들도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핵심 부품들 분야에서 대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운행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도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의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훨씬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와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자기 등 지역 공예업체를 위해서 인턴 직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 원 가운데
70%인 140만 8천 원을 7개월 동안 지급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 공예업체는 오는 25일, 인턴 신청자는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경주시가 설 명절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설 당일을 제외하고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에 20명으로 구성된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차량 4대를 배치합니다.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별로 환경 정비를 하고 터미널과 역 주변 등에서는 무단 투기 행위를 계도 단속합니다. 2차 전지 생산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의 지난해 그룹 전체 수출액이 16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의 주력사인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1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의 합작사인 에코프로 EM도 5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017년 1억 불 탑을 수상한 이후 5년 만에 10배 성장한 것이며, 에코프로 그룹의 2022년 잠정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 약 5조 4천억 원, 영업이익 6,100억 원입니다. 영덕군은 사건,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매뉴얼은 CCTV 관제 요원 근무 수칙과 영상 관제 요령 등으로 구성됐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이 포착되면 관제센터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CCTV 영상 반출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최근 코도 답답하고 목도 칼칼하지 않으셨나요? 한파가 쉬어가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어제까지 대구와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 보였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공기질이 조금 나아져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을 수 있어 실시간 대기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동 영하 5도, 포항은 3도로 출발해서요. 오늘 아침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영하 8도 안팎의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13도, 안동 10도, 포항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10도 이상 보이며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 보이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건조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고령 영하 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의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 영하 9도로 출발해 낮에는 구미 12도, 김천 1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5도, 청송 영하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4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